2시간짜 TV 오늘 영상은 4급 교과서 한자 1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전은 말씀사, 법전으로 낱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해설한 책을 말합니다. 말씀사를 보겠습니다. 말씀사는 조금 복잡한 글자 같지만 알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말씀사는 어지러울 난과 매울 신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지러울 난은 두 손으로 실 감는 도구에 엉킨 실을 풀려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을은 원래는 또 우였는데 소전에 와서 세을로 잘못 변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실이 엉켜 있으므로 어지럽다, 손상시키다, 난리, 재앙 등의 뜻이 되었고 엉킨 것을 푼다는 의미에서 정리하다, 다스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말씀사는 매울 신이 더하여져서 엉킨 실을 푸는 모습과 죄인에게 문신을 하는 먹칼이 합해져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풀어서 죄를 밝히는 말, 진술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알리다, 청하다 등의 뜻입니다. 법전을 보겠습니다. 법전은 책과 밭들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책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서 만든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을 말하며 밭들콩은 이 책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전은 책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매우 중요한 책을 의미합니다. 법이나 법전, 경전, 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말씀사, 법전으로 낱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해설한 책을 말합니다. 다음은 상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징은 코끼리 상, 불을 징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은 숨기고 다른 사물이 그 사물을 대신하도록 하는 두 사물의 유사성에 근거하지 않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코끼리 상을 보겠습니다. 코끼리 상은 코끼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윗부분은 기다란 코이고 중간은 팔랑거리는 큰 귀를, 밑부분은 육중한 몸과 꼬리를 그렸습니다. 코끼리, 상아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고대 중국에는 코끼리가 살았었는데 살림이 황폐화되고 기후가 변화되어 현재는 중국의 서남쪽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입으로만 전해지던 코끼리 모습을 상상하여 그렸다고 해서 모양이나 형상, 상상하다, 유추하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징을 보겠습니다. 불을 징의 소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불을 징은 조금거를 척과 일장, 임금왕, 칠복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조금거를 척은 단일행에서 왼쪽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길이나 거리를 뜻하고 가다 또는 걸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장은 머리가 하얗고 긴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칠복은 이런 모습으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치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불을 징은 가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왕명으로 노인까지도 무력을 써서라도 동원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부르다, 징집하다, 거두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징조나 현상이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코끼리상, 불을 징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은 숨기고 다른 사물이 그 사물을 대신하도록 하는 두 사물의 유사성에 근거하지 않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서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서술은 서술할 서, 지을 술로 어떤 사실을 차례를 쫓아 말하거나 적는 것을 뜻합니다. 서술할 서를 보겠습니다. 서술할 서는 차례 서라고도 하는데 나여에 칠복이 더하여진 글자입니다. 나여는 남길 여라고도 하는데 삼합집에 나무목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삼합집은 땅을 파서 바닥을 다지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가지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엮은 움집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 목을 더한 나여는 바닥을 파지 않고 나무와 지붕만 있는 형태입니다. 사냥이나 이동 중에 간단하게 만들고 혼자 잠을 잔 뒤 남기고 가버리는 임시 움집입니다. 그래서 남기다라는 의미와 개인의 것이라는 뜻에서 나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움집을 의미하는 나여에 도구를 든 모습인 칠복이 더해진 서술할 서는 집을 짓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펴다, 늘어서다, 차례, 순서를 뜻합니다. 지을 수를 보겠습니다.
지을 술은 사조출과 쉬엄쉬엄 갈 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조출은 소전의 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조의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양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을 술은 가서 사조를 심고 재배한다는 의미인데, 농사짓는 방법을 입에서 입으로 설명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전수하던 데서 말하다, 서술하다, 글을 짓다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은 서술할 서, 지을 술로 어떤 사실을 차례를 쫓아 말하거나 적는 것을 뜻합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소통은 트일소, 통할 통으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일소를 보겠습니다. 트일소는 소통할 소라고도 하는데 발소와 흐를 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발소는 발지나 발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글자로 발의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뜻을 전달합니다. 흐를 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과 양수가 흘러나온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트일소는 아이 발까지 모두 나온 모습으로 트이다는 뜻입니다. 막힘없이 잘 흐른다는 의미에서 소통하다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트일소는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소박당하다, 소외되다, 소원한 관계, 소홀히 여기다, 생소하다 등에도 트일소가 쓰이고 있습니다. 통할 통을 보겠습니다. 통할 통은 쉬엄쉬엄 갈 착과 길용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은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단일 행에서 오른쪽이 줄어든 부스인 좁은 거를 척과 발을 의미하는 발지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길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 부수가 쓰이는 글자는 가다, 달리다 또는 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용은 그 모양이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입니다. 종은 그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 착과 길용이 합쳐진 통할 통은 뻥 뚫려 있는 길을 의미하여서 통하다라는 뜻이 되었고, 내왕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알리다라는 의미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통과, 관통, 교통은 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통신, 통보, 통지는 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트일소, 통할 통으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1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전은 말씀사, 법전으로 낱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해설한 책을 말하고, 상징은 코끼리상, 불을 징후로 표현하려는 대상은 숨기고 다른 사물이 그 사물을 대신하도록 하는 두 사물의 유사성에 근거하지 않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서술은 서술할 서, 지을 술로 어떤 사실을 차례를 쫓아 말하거나 적는 것이고, 소통은 트일소, 통할 통으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